KF-21 한국 엔진 개발 공개 충격. 미국 한국산 엔진 언제 개발한 거지? KF-21 엔진 개발 비행 충격적 성공. KF-21 엔진은 G사의 F414G-400입니다.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에 많이 쓰이는 제트 엔진이라 호환성 및 정비성이 매우 용이한 엔진입니다. 한화의 고위 관계자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의 한화 통합부스를 방문해 차세대 전투기 엔진이 국산화 개발을 피력했습니다. F414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GE의 라이센스 기술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산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높아진 K방산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핵심 부품의 국산화 수준이 아직 미진합니다. 특히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트 엔진의 국산화 단계는 시작 단계 수준입니다. 제트 엔진 시장은 미국의 GE와 PW, 영국의 롤스로이스 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제트 엔진 제작 이력만 9,800여 건이 있지만 자체 개발 사례는 없습니다. F414 엔진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도 탑재되는 엔진입니다. 엔진의 라이선스가 국내에 없다 보니 향후 KF-21의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 항공업체 관계자는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외국산 엔진 사용을 상정했기 때문에 현 시점 상용화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국산 엔진 개발과 병행할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엔진 개발은 별도 과제로 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중장기적 제트 엔진 개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먼저 제트 엔진용 소재 확보에 나서고 제트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인 딘코넬 718을 비롯한 첨단 엔진용 소재는 항공기 운항 시 발생하는 초고온 초고압 초고속의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한 강한 내구성과 기동성을 위한 경량성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 718 초내열합금 주 단조품 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공고하며 본격적으로 소재 연구개발 지원에 나섰습니다. 방위사업청 산하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기연은 올해 6월 국방기술기획서를 발간하며 2023년부터 2029년까지 1800K급, 1500도 이상 터보팬 항공엔진 저압터빈 내열합금 및 코팅 기술을 개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본격적인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드론쇼 코리아 2023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조해 한국형 F414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국기연은 오는 2029년까지 코어 엔진을 개발하고 2037년까지 제작 및 인증 시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5조 원 상당의 예산이 들며 총 14년을 바라보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국내 전투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진인 1만 5천 파운드급 F414 제작 경험이 풍부하며 핵심 소재 국산화와 민관 연계를 통한 기술 자금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엔진 국산화 개발에 앞서 풀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먼저 개발 인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기 엔진 개발 인력은 민관 200명 남짓으로 그마저도 인구 부족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국가 차원의 RD 예산 삭감과 연구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인력난을 가속화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엔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대거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망 인증 등 시험평가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가망 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선박이나 자동차 엔진과 달리 항공기 엔진은 결함이 생기면 그대로 추락사고로 직결되기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해결할 문제도 많고 갈 길도 먼 KF-21 보람의 전투기 제트 엔진 국산화이지만 업계에서는 지금이 개발적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미국은 F-22 랩터의 퇴역을 상정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6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무인기로 개발하는 만큼 유인기로는 불가능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훨씬 발전된 기술이 접목된 엔진을 탑재할 것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해 기동성을 비약적으로 향상한 F-22 랩터는 이미 다른 전투기들은 불가능한 기동을 보여주며 현존 최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지 않으면 향후 6세대 전투기 엔진과 기술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질 것입니다. 민관을 아우르는 관심과 투자가 매우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전투기 엔진과 비교한다면 KF-21 보람의 전투기 엔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F414GE-400입니다. 이 엔진은 미 해군의 F-18E/F 호넷 전투기의 엔진으로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쌍발 엔진으로 추력은 1.4만 2.2만 파운드에 수명시간은 6,000시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JE-20 전투기의 WS-15 엔진 추력은 애프터버너 가동 시 최대 4.3만 수명은 1,500시간으로 미국의 F-35 엔진과 필적하다고 하지만 중국 특유의 뻥 스펙과 엔진 수명시간이 1,500시간 내외인 점을 감안하다면 미국산 전투기 제트 엔진에는 한참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병대창, 상륙 공격 헬기 첫 비행 성공. 해병대 상륙작전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이 될 상륙 공격 헬기가 첫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에 나선 지 2년 반 만입니다. 보도의 이대환 기자입니다. 동체 양쪽 날개에 미사일 22발을 단 헬기가 활주로를 날아오릅니다. 은밀한 산악 침투를 위한 S자 비행부터 시속 300km 초고속 수평 비행까지 각종 기동 능력을 거침없이 선보입니다. 입체 상륙 작전을 위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시 제1호기입니다. 제가 마리온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탔는데 그때 탄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속한 기동력에서는 훨씬 더 좋아졌고 육상 전력 위주인 우리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 필요성이 나온 건 2009년. 해외 직도입 대신 국내 개발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가 사업을 맡은 지 2년 반 만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개발 단계가 비행 시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무장 시험, 사격 시험, 함정 운용 시험을 약 한 180소티 차례 이상 비행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적 기갑 부대 제압과 상륙 부대 엄호를 위해 국산 헬기로는 처음 공대공 유도탄이 장착되고 청검 미사일도 탑재돼 원거리 지상 공격도 가능합니다. 해상 임무에 맞게 부식 방지 처리는 기본 12.7mm 방탄 능력의 레이저 경보 수신기 미사일 교란 장치 등이 추가됐습니다. 미래전의 필수인 무인기 합동 작전 능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공직기동 해병대 전력건설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대가 큰 무기체계입니다. KA는 오는 8월까지 시험 비행 뒤 24대를 본격 양산해 2028년까지 해병대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3. 방사청장 소래 역대 최대 방산 수출 성과 기대, 종합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오는 19에서 2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를 방문해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방문이 2027년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올해 첫걸음으로 중동과 유럽의 주요 협력국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석 청장은 국내 정세와 관계없이 방사청은 2025년에도 정부의 방산 수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는 작년에 2월된 사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올해도 지난해 방산 수출 목표였던 200억 달러, 약 29조 원 수준의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과의 F-50 경전투기 및 호위함 추가 계약, 폴란드와의 잠수함 협력 등이 현재 가능성이 높은 수출 안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와 거래를 계속해온 국가들은 한국이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지금도 예전과 같이 방산 협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중동 최대 방산 협력 국가인 사우디에서 국가방위부의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장관을 면담하고 국가방위부가 추진 중인 지상전력 대규모 현대화 사업에 한국 업체의 참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 국가방위부는 왕실과 수도 및 핵심 시설 방어 임무를 맡는 기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지상전력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석 청장은 또 사우디 국방부의 칼리드 빈 후세인 알비아리 정무차관을 면담해 사우디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해상항공 분야 자산 획득 사업에 대한 참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석 청장의 사우디 방문 중 지상해 상공 중 분야 공동 워크숍을 현지에서 개최한다. 한국국방부육군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와 사우디 국가방위부국방부의 군공군 등이 참여해 한국 측이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다. 석 청장은 노르웨이에서 우주 분야 기업인 크셋을 방문한다. KSAT은 위성 관제 및 지구 관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우주 기업으로 한국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 사업의 시험 평가에 참여했다. 석 청장은 노르웨이와 수출을 논의 중인 자주포 및 다연장 로켓 사업을 위한 산업협력 방안에 우주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